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늘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남북 통일 가족들이 오늘도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죠. 탈북가족 자리가 오늘따라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바로 이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 최리나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가 2017년에 한국에 오게 된 최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모아 보다 보니까 네. 양강도 해산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게 아무래도 국경적이다 보니까 맞아. 네, 좀 네, 이렇게 네. 탈출하기 네. 좀 손쉬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살던 해산에는 이렇게 네.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고, 백두산. 네, 또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는 수영도 하고 수영도 하고요. 중국 넘어가거든요. 수영해서 네. 대박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도 넘어갔었어요. 그럼 북한에서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느낌이 예체능 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안 모두가 예체능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버님은? 아빠는 기타랑 노래를 하셨고 네. 엄마는 아코디언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언니는 노래를 했었고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소해금을 소해금? 소해금이 뭐예요? 작은 해금? 작은 해금을 또 개량된 악기예요. 개량한 악기를. 해금. 예술 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학교에서 다니다가 아빠가 장사를 하다가 딱 시범에 걸렸어요. 네, 걸리다 보니까 그때 저희 집이 망하게 돼서 제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입이라도 하나 돌겠다고 네.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요. 이거 예술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요? 그거 원래 하시던 게 있었잖아.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그거- 하다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군대 생활이 네. 아니 그 여자분이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이 군대를 이때는 의무로 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리나 씨 같은 경우 이제 말한 것처럼 집안이 어려워졌으니까 네. 하나 더 내 하려고. 가족 살리려고 입 돈다고 갔다잖아. 그게 가슴 아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입을 돌려고 그때 저희 친구들도 네. 키가 작으니까 여기다가 판자까지 거이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먹고 세상에. 살기 힘들면.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그 군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정말 좀 입을 하나 돌려고 정말 힘들게 군 생활을 선택을 했는데 네. 군복무 생활도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요.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정말 뇌물을 바쳐야 되고 네. 대대장이 저한테 또 핸드폰 북한으로 말하면 선전화기예요. 선전화기를 해오라고 해서 네. 한 번 휴가를 보냈어요. 네. 그 다음 해 또 저를 휴가를 보냈어요. 또 가져오라고. 이번에는 노트북을 해오라. 노트북이 네. 어딨어? 노트북을 해오라고 해서 집에 딱 왔는데 그때 당시 엄마가 위암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는 또 엄마를 간호하다가 그렇게 또 열심히 장마당에 나가서 매일같이 약돈을 벌고 네. 엄마는 또 이렇게 막 배가 차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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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군대 올라가면 완전 지옥 생활이거든요. 네, 네. 네, 제 생활은 나머지 생활은 지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꼭 고민하던 중 네, 고민 고까지 딱 하나. 고민하던 중. 네. 아니, 우리가 탈북 가족들의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이게 다 인생의 드라마니까. 지금 오래 뛰고 있었는데. 그렇지. 다음 편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예고편이고. 자, 본편은 그럼 잠시 후에 이어. 명MC요, 명MC. 딱 끊어주시는 가겠습니다. 게. 자, 우리 이제 뭘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도 주제를 알아봐야 될 시간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나와주세요. 남북 극장! 소정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헐레벌떡. 내가 지금 바쁘단 말이야. 이 앞에 빵집에서 똘뜨 예약하고 왔잖아. 똘뜨? 왜냐면 5월은 바빠. 가족 행사의 달이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맞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내가 요즘 그 이짐증이 생겨가지고 그나저나 이거 5월 되면 뭐 어린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야 이거 날들이 이렇게 그냥 줄줄이 다 서 있어.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나? 아니야. 너는 상당히 행복한 거 아니었어? 나 무지 행복해. 행복해. 아니 5월이 되면은
그러면 가족끼리 좀 정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너무 깊어져. 아우 나 땅굴 같아. 너무 깊어. 땅굴로 들어가겠어. 땅굴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북한에도 5월이 되면 이 가정의 달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가정이 정을 나누는 게 많이 있을까?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한데.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한의 정! 빠밤! 네. 오, 잘 맞췄어요. 아유, 잘 강세 맞췄어요. 씨 네. 행복하시죠? 아주 깊어. 5월만 되면 정이 깊어져. 아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깊어진 정을. 네. 자, 오늘도 남북극장 대사관에서 깨알 같은 또 북한 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숨겨져 있었을지 송죽 씨,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앞서서 똘뚜라 했죠. 똘뜨. 네. 한국의 케이크보고 케이크요. 전혀 다른 느낌. 진짜. 저는 똘뜨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또라이 또라이. 이런 건 줄 알았어. 똘뜨를 또라이를 하나 준비했어. 네. 아, 똘뜨는 케이크. 케이크. 네, 소연 씨 혹시 그 다른 거 또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이즘증이라는 이즘증. 글자가 나왔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죠. 건망증. 근데 북한에서는 건망증이라는 글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표현을 하자면 네. 이제 이즘증이라고 하지 않을까. 잊었다. 네, 한국에 와서 좀 변한. 네, 혹시 그거 말고도 또 그러면 건망증에 관련된 그런 단어 혹시 있을까요? 다른 단어. 다른 단어. 건망증에 대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까먹증? 우리 유나 언니 까먹증. 까먹증? 막 만들어야 돼? 우리 유나 언니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상상력이. 글쎄요, 저도. 들어본 적 없으신 것 아, 같아요? 사실은 말을 더 변화를 잘 시키는 건 함경도 쪽이 함경도. 잘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평안도는 뭐 없어요. 변화하는 게 이런. 게. 그럼 언젠가 한번 다시 그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걸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예상이 되는 단어도 있는 반면에 그죠? 아까 이즘증처럼 뭐 똘뜨 전혀 연상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남북한의 정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있죠. 광고에 나오시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정이 있는데 북한도 남한처럼 분명히 정을 나누는 기념일이 있을까 그러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남한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표현하죠. 5월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 기념일 뭐가 있죠? 일단은 제가 조카가 8명이에요. 8명. 1남 3녀석 막내인데 와. 조카가 8명. 8명. 탈탈 털리는 통장이 되기 때문에 통장이 되는군요. 어린이날 있고 부모님에게는 또 지원 채워드리는 어버이날. 그렇죠. 어버이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부부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뭐 주머니가 정말 깃털이 되는 그런 날이죠. 네. 가벼워져요. 정말 아깝지.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게 주마다 하나씩 있어요. 네, 주마다. 주마다. 일부러도 만든 것 같아요. 좀 그죠? 나눠놓지. 왜 이렇게 네. 몰아서 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5월의 압축. 그러니까 통장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이 5월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네. 5월 11일은 네. 입양의 날이고 입양의 날. 그리고 5월 15일은 유엔에서 정한 네. 국제 가정의 날이고 우리는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인데. 가정의 날. 네. 아니 근데 국제 가정의 날인데 아는 사람 별로. 그렇죠. 처음 들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네.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주민들은 이런 뭐 국제 이런 거를 아는 게 별로 뭐 국제 아동절 뭐 이런 거 빼고는 뭐 네네. 부녀절 이런 거 빼고는 국제 가정의 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가정의 달 자체가 없겠죠. 네. 5월 달에는 북한에서 세는 게 국제노동절이 있구나. 노동절. 노동절. 며칠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녀절 세고. 아니 5월 1일. 5월 1일은 국제노동절이니까. 네, 그 어떤 일로 노동절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걸 국제노동절. 국제 세계적으로 다 세계. 세는 우리는 그걸 5월 1일을 맞죠?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노동자라니까. 그걸 노동절. 근로자의 날. 그게 국제 노동절이라고 네, 그게 하니까. 국제노동절이라고. 5월 11일은 네. 철도절입니다. 또 북한. 무슨 절이요? 철도절. 철도절? 철도. 그 딸은 철도에 저기 기차가 안 다녀요? 아니 다니는데 철도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그날은. 네. 이 철도끼리 10일자잖아요. 그래서 10일. 아, 그렇게. 저 똑똑하고 그래. 아니 우리는 가정의 달이면 이제 가정 뭐 넓게 보면 학교도 가정이라고 본다면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어버이, 입양의 날도 어린이. 있고 그죠 뭐 부부의 날도 있는데 아니 북한은 그런 게 전부 다 철도절 네. 뭐 노동절 뭐 이런 걸로만 있으니까 또 그거 있잖아. 네 뭐 있어요? 5월 날 여기 어린이날이 네, 있죠. 네. 북한에는 토지개혁 법령 날입니다. 도저히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자, 봄명날이란 거는 김일성이 46년도 5월 5일날에 농민들인데다가 토지를 분여한 날이라서 네. 그날은 농장원들 명절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네. 아니 그래서 5월이면 분명히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는 와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듯이 가정의 달이란 그 느낌이 드는데 아니 북한에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랑 관련이 없어서 일과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진짜 거. 5월달 하면 단어밖에 생각 안 나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5월 5일, 5월 8일, 뭐 15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들 드세요? 이런 거 가정의 달에 이런 게 있다고. 저는 가정의 예. 달을 생각하면 좀 슬픈 것 같아요. 슬퍼요. 네, 왜냐하면 그 가정이라는 게 모일수록 더 재미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도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이 모여서 정말 맞아. 케이크를 먹는 날 네, 이런 네,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족이 모이면 입이 더 생기잖아요. 밥 숟가락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 상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 입을 더는 것이 정말 명절이고 입이 많이 있는 날은 그만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슬픈 날이죠. 그래서 아이고야. 솔직히 고난의 행군 때도 정말 그 집에 있는 네. 그 가족들 군에 가거나 아니면 돌교 때 그 청년 영웅 고속도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 가서 돌교 때 밥이라도 먹으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렇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네. 보내는 그래서 가정의 달보다는 가정이 좀 파양되는 그런 문화가 좀 제발 있는 오지 것 같아요. 말았으면. 네. 진짜. 완전히 다르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네.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날이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안타깝네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근데 또 가정의 달 하면은 한국은 좀 화목하고 네. 좀 이렇게 똘똘 뭉치고 물론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만 네, 그래도 네, 네.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부분 가족을 많이 남기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을 생각하면 조금 슬프죠. 가슴이 아프겠죠. 가슴이 아프고 진짜. 그립고 뭔가 맞아. 그런 마음이 더 드는 달이라고 탈북민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또 고향 얘기하니까 고향 생각나시죠? 그치. 어린 시절 그럼요. 봤던 뭐 그 동네 풍경이라든지 맞아.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친구들이라든지 네. 선생님 얼굴 고향 냄새. 고향 냄새 내가 등등등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먹거리가 또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장터. 좀 고향 향수를 좀 느끼시라고 예. 가지고 왔어요. 아니, 뭐를 갖고 오셨어요? 가져왔어요? 궁금하시죠? 왜 저러시냐? 뭐예요? 자, 아마 우리 탈북 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떤 과자인지. 손가락 어이구, 과자. 손가락 과자. 손가락 과자래요. 손가락 과자. 손가락이 이만해요? 이거지. 손가락 과자. 네. 저희 때 자랄 때 손가락 과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먹어. 정말 맛있고 그때는 제가 67년생이니까 네. 저희 때는 북한이 잘 살 때 돼가지고 제가 10살 먹을 때는 손가락 과자가 정말 맛있고 네. 유명한 과자입니다. 네. 진짜 김부자, 김정일이 그 네. 명절날마다 넣어놔주는 선물에 꼭 저 손가락 과자가 있어요. 아니 우리 뭐 약과 같은 거 있잖아요. 명절에. 꼭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먹어보고 싶어요. 드고 싶어요? 아 진짜로? 맛있어. 아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지금도 저 손가락 과자는 네.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봤던 거니까. 네. 그렇죠. 다 함께 한번 먹어볼까?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진짜로? 드셔볼게요. 네. 진짜? 와 정말? 아이고야. 나와. 맛있죠. 네네. 북한의 손가락 과자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국에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잘 만들고 설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이 안에다 북한은 사카리였습니다. 질이 점점 떨어져 맛이 없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거더라 정말 맛이 진짜 그냥 손가락 과자. 네, 손가락처럼 생겼다 해서 손가락 과자인데 맛있다. 아메리카노가 그냥 땡기네. 디저트로 달달하게 딱 들어가니까 당이 충전되면서. 아니 뭐 저도 먹어보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아주 맛있어. 네? 천호 씨 그 맛 나요? 옛날 그 맛? 옛날 거보다 훨씬 맛있죠. 아 옛날 거가 거보다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왜냐면 전까지가 이건- 너무 질이 좋다고 이거. 이거 입안에 넣으면 그래도 부스러지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파는 건 안 부스러져요. 근데 아, 딱딱해요. 역돌 과자. 설탕을 넣어야 이게 네. 좀
부드럽고 우유를 네. 넣어야 부드러운데 북한은 우유도 없고 사카린을 넣으니까 그때도 이 설탕물 조금 입히네 만에 대충 약간. 네. 전 딱 어때요? 제 입맛이에요. 지금 커피 초딩 한 입맛? 잔이었다면 몇 개는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디저트 너무 맛있네요, 괜찮네. 진짜. 이거요. 괜찮다. 지금 남한에서 팔아도 잘 팔 거예요. 그래요. 고향의 맛. 손가락 과자. 자. 아니 그래도 고향 가식 딱 드시면서 우리 탈북 가족 이게 얼굴로 보세요 얼굴. 딱 그냥 미소가 샥. 맞아. 그죠? 아 5월이라 그런지 살음한 어린이들이 그 딱 주면 되게 좋아해서 먹는 그런 느낌들을 보고. 아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먹으면서 야 맛이 뭔가 오묘한데 맛있고 계속 땡겨지는 맛. 그죠? 또 땡기는. 또 땡기는 없네. 자 그렇습니다. 5월은 사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도 사고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북한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받는 어떻게 행복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이런 축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서의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린이날 같은 거는 있나요? 무슨 아니요, 무리한 거? 어린이날 있죠. 있어요? 국제 아동절이 있죠. 국제 국제 아동. 아, 아동절. 다 앞에 절이야. 국제가 붙네요. 네, 그러니까 국제 아동절만 인터내셔널한 것만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국제 아동절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근데 6월 1일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사실 6.6절이라고 하는 소년단 창립일이 있어요. 이 소년단 창립절이 우리에게는 6.6절이라 그래서 6월 1일을 훨씬 몇십 배 뛰어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단 창립일을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아동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원적도 많이 가고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학교별로 축제를 많이 하죠. 6월이면 날이 또 좋으니까요. 맞아. 네, 그래서 6.6절을 저는 항상 기다렸어요. 잘 있으니까 막 천군 백군 해가지고 막 밧줄 당기기부터 막 스포츠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이게 짝을 지어갖고 남자 네. 학생은 앞에다 벽 돌라주면 거기 갖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자 학생은 빨리 일어나. 거기다 여기서 발목 묶고 달리기 있어요. 이 호흡을 잠깐. 잘 맞춰야 되거든요. 실 같은 거 발 맞추라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나서 6.6절이 되게 저는 추억이 많이 있는. 네. 그 나이 때 아동들이 똑같이 넥타이를 멜 수 있는 날. 넥타이요? 네. 넥타이가 뭐냐면 붉은 넥타이? 네,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 뭐 항일 유격 투쟁할 때 만산에서 아동단원이 시작됐고 나중에 소년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목에 이렇게 붉은 넥타이 그 혁명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붉은 넥타이를 매는데 이것도 6월 6일 날에 다 매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그 아동단원의 의무와 권리, 조선소년단 선서 이런 것들을 외우고 나면 입단을 할 수 있는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월 16일 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4월 15일 조금 좀 못하는 애들, 두 번째. 6월 6일 정말 모두 다 멜 수 있는. 네, 그래서 2월 16일, 4월 15일에 넥타이를 맺느냐가 네. 학교에서도 어떤 당성이나 아니면 이런 거 연관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도 뭐 사는 것들이 다양할 네, 거예요. 네. 삶의 가정의 환경들이 가정의 환경이 좀 어려운 애들도 6.6절엔 다 넥타이를 매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이렇게 사열 행진을 할 때 모두가 다 넥타이를 매고 할 수 있고요. 아니 나만이 그렇죠. 어린이날 되면은 엄마 아빠가 그 자녀만을 위해서 온전히 다 그냥 하루 썼잖아요. 어린이공원 가고 소풍 가고 그러는데 그럼 넥타이만 메고 끝나요? 그날 또 다른 거 뭐 안 해요? 오늘 체육대회랑 하고 일하지 또. 체육대회. 근데 체육대회도 봐봐요. 갔는데 잘 사는 집 애들은 담임 선생님 거 벤또 싸우고 소년단지던 거 벤또 싸우면 벌써 이 애가 자세가 달라요. 왜? 자기는 일단 여기 돼지고기 반찬 뭐 다 사왔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소년단지던 요 교장 담임 선생님 딱 주고 나면 선생님들이 벌써 이 아이를 다 대하는 게 달라요. 교과서 나눠줄 때도 1번, 아이고. 뭐 할 때도 1번, 그냥 다 그 특혜가 차려져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위한 날인데 주눅들게 하네. 오히려 서러움만 가져가게 그렇죠. 하고. 근데 주변에 애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 쟤네 어쩔 수 집은 잘 없다. 살고, 뭐 권력 있는 집안이니까. 아니 꼭 필요한 우리 거 내면. 송주님은 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 어떠셨어요? 그 저는 저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다 살아겠지. 저희 때는 잘 살 때니까 도시락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저희 자식들 키우면서 도시락 한 번씩 쌀 때는 정말 속상하단 말입니다. 스트레스지. 그 입값도 쌀도 1kg도 못 사고 500g 내지 400g 싼단 말입니다. 그래 벤또 딱 해서는 그거 바보 있잖아.
정말 제기밥처럼 해서 도시락에다 4개 딱 싸고 선생 애 2명이니까 선생 것도 2개 싸야 되니까 선생 변도 안 싸가면 애가 학교 가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란을 싸는데 계란 하나를 우리 이제 1,300원이란 말입니다. 옥수수 한 킬로하고 계란 하나 갖다 말입니다. 한 알에. 그러니까 저는 그 계란도 비싸서 못 사니까 계란 2알을 싸서 삶아서 절반 딱 쪼개서 선생 절반 애들인데 이렇게 절반 써서 변도 맨 밥에다 계란해서 반찬은 몇 가지 해서 딱 싸서 줬는데 애들이 그걸 갔는데 엄마는 굶었으니까 애들이 그 변도 가서 애들이 이제 또 못 사는 건 선생들이 다른 몇 개 떡이랑 논아준단 말인데 저는 애들인데 떡도 못 사갔으니까 애들이 선생 논아준 떡을 몇 개 먹고는 자기 도시락 하나도 안 먹고 다 가지고 온 거야. 너 왜 안 먹을까? 어머니 집에서 굶는데 안 돼. 그 도시락을 봤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엄마로 주라고 그 도시락을 가진 도시락이 다 식었단 말입니다. 북한은 이거 6월 이거 선언단 참여를 완전 덥단 말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치 그거 제기도 안 먹까 결국 샜는데 그걸 아까워서 소다를 놨어. 제가 지금 다 하면 울면서 거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그게 아까우니까 주고 애들이 먹지 않고 가지 않는데 또 자녀의 마음이니까. 네, 그게 너무 지금도 있잖아요. 짠하잖아요. 아니야 뭐 촉촉해지셔가지고 지금은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화장도 그때 붓게 하셨고. 말씀하시면 야, 지금 또 촉촉하게 눈물이 좀 그러니까요. 보이시는 것 같은데 눈물겨운 도시락. 진짜. 맞아요. 아니 이걸 그대로 네. 지금 찍어갖고 제 집에 갖고 가야겠어요. 그 아이들 보여줄게요. 네, 아이들 완전. 아이들. 아니 한국은 등골 브레이커 막 이런 말 되게 맞아요. 해요. 무슨 막 지금 뭐 무슨 핑 무슨 맞아요. 핑 해가지고 핑. 브라핑. 너무, 아. 지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죠. 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보고 맞아. 네. 부모님께 좀 감사해야 꼭 되겠다. 방송날을 지켜 애들 네, 앞에 진짜. 데려놓고 네. 시청시키셔야 돼요. 견학을 데리고 오세요. 진짜 진짜 그래야겠어. 학부모 난리 났어. 네. 지금. 학교에 다 뿌려야겠어. 뿌려야겠어. 진짜. 진짜. 아니, 자, 북한의 그 어린이날, 그죠? 국제 아동절. 와, 처음 들어봐가지고. 국제 아동절에 오히려 아이들이 그 공연한다고, 뭐 예술 공연한다고 네, 맞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요? 그때 기억이 살짝 있는데 네. 그 공연을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합창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작을 이렇게 율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바로 이제 폭행이 시작되거든요. 그 막대기 있잖아요. 이거 뭐 칠판서라고 썼어요. 네. 지지봉이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아도 당연한 거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고문 당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도 그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노래를 잘 하다 보니까 그 생계란 있잖아요. 네. 생계란을 선생님이 또 이제 매일과 같이 저한테 먹여가지고 목소리 좋게 해서 그래도 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 귀한 거. 명절날 네. 되면 학급마다 이게 분담이 됩니다. 뭐 독창을 하는 학급, 네. 그리고 중창을 하는 학급, 합창을 하는 학급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배워줘요. 발품금으로 이렇게 노래를 배워주는데 애들이 배고프니까 노래가 안 나오죠. 입은 크게 벌리는데 목소리가 거의 그 공기를 울리는 소리지 울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냐면 본인이 혼자서 부르면서 야 부르지 마. 본인이 불러요. 이거보다 목소리 왜 안 나왔는데 애들은 막 그냥 열심히 부르는데 목에 핏줄만 이렇게 아롱아롱 근데 노래가 안 나오죠. 노래할수록 더 배고파. 네, 선생들도 애가 다 하고 네. 애들대로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도 부모니까 애들이 뭐 먹어서 그런다는 거 알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본인이 또 그 학급을 잘 인도를 못하게 되면 당으로부터 또 충성심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충성심이 네. 뭔지, 그죠? 진짜. 그래서 그거 애들이 엄청 힘들어했고 노래가 안 나오고 그렇겠죠. 예술 공연을 위해서는 다 그냥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뭐 폭행을 당해도 뭐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그러니까 거예요. 가정의 날인데. 순진하게 아니 우리 상태 선배님이 네. 아이들 얘기하니까 네. 눈물이 살짝 고였어.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맞아, 있는 맞아.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 아동 인권이 뭐 사실 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침해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의 우리 아이들부터 좀 아동 인권이 정말 잘 성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저를 탈북시켜준 동기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한이 없겠다. 네,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탈북을 결심했어요. 북한 땅에 배다른 동생이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업고 몇 개월 동안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언니야, 내가 혼자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게 나 죄스럽고 미안한데 언니 나 정말 보고 싶고 우리 최리나 씨의 탈북 이야기. 자, 이제 이 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 신분으로 분명히 휴가를 나가서 처음엔 휴대폰을 냈다가 그다음에 노트북을 갖고 라는 소리에 결국 탈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군대 있다가 제가 휴가를 왔잖아요. 네. 왔다가 노트북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상황은 안 되고 그때 친구가 저보고 계속 중국에 가자는 거예요. 네,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탈북시켜준 동기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네,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탈북을 결심했어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아니요, 저 혼자 탈북을 했어요. 할머니는 70이 조금 넘으셨고 네, 네. 너무 연세가. 연세가 넘으셨는데 저희 집이 조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건강은 하셨는데 잘 드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좀 가족을 좀 먹여 살리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네. 네. 소녀 가장의 느낌이 들어. 그렇죠. 맞아요. 가장, 네. 한 가정이 엄마 아빠 다 계신데 우리 리나 씨는 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프시죠. 어머님 또 암투병 하시죠. 또 할머니도 힘드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중국으로 네. 또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탈북을 시도를 했어요. 3번 시도 끝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넘어갈 때도 정말 힘들게 넘어가는데 막 강이 불어 있었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엄청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번의 시도 끝에 3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넘어가서 일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집이랑 연락을 했어요. 그래, 좀 돈을 보낼 여유가 돼서 연락을 했더니 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고 네, 아빠도 네, 얼마 안 되셨더라고 돌아가신 지. 아이고. 네,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두 분 돌아가신 거를? 네, 아빠도 네, 제가 탈북을 한 것 자체를 모르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게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엄마한테라도 조금 돈을 조금 보낼 수 있었다는 게 그래도 조금 네, 마음은 아팠지만 좀 뿌듯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힘들으셨던 그 상황에 내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그지 보내서 먹여 살리겠다 근데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죠? 두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그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제일 후회스러웠던 게 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네. 딱 한 번만이라도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딱 한 번만 했으면 이렇게 또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혼자 계실 때라도 그래도 나 키워줘서 고마워, 감사해 뭐 이런 게 혼잣말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또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면 또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저는 또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국행을 가야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서 내 신분을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저희 하늘나라에 계시는 네. 아빠 엄마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이 생각에서 또 한국행을 또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신 것도 참 우여곡절
명절이었고 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맞아요.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힘이 있으시다고. 제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들이 저 혼자는 절대 안 데려가요. 이렇게 팀이 묶어져야 가거든요. 네. 최소 6명,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멤버 중에 아기가 신생아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네, 3개월 된 신생아 아기 엄마도 있었고 또 이모님이 또 다리가 너무 안 좋으신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 다 같이 라오스 산을 넘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기는 아기도 젖도 먹여야 되고 그 아기 짐을 저희가 또 같이 들어야 돼요. 막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었나? 아기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산을 저희가 딱 내려갈 때 네. 그 보안은 있어요. 네. 시키는 게 있는데 그 내려갈 때 아기가 울면 큰일 나거든요. 그쵸, 네, 바로. 예, 그 전까지 그렇게 울던 아기가 네. 그 내려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정말 그렇게 또 저희가 같이 뭉쳐서 그렇게 오지 않았나? 그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네. 하나님은 뭐 저의 곁을 항상 지켜주시는 뭐 바람막이 같은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시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를 또 이 탈북의 길까지 인도해 주시고 네 지금 또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이 바람막이 같으신 분이라고 진짜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66권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하나님은 계속 등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호해 아멘.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등도 밀고 계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담대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요. 아멘. 자, 우리 리나 씨가 소해금을 연주하셨다고 그죠? 들으셨죠? 소해금. 와, 듣기만 근데 했지 보진 못했어. 네, 저희가 너무 생소하니까 듣지 못했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못했어. 그 악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안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액은 듣고 싶어요, 리나 씨. 네, 가능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고향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러면 고향 앨범 한번 좋네. 네, 그럼 우리 최리나 씨의 소해금 연주로 고향의 봄 한번 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막 그렇게 소름이 딱 오르듯이. 그랬잖아요. 나 소름 오, 소름이 쫙 오른다고. 닭살. 예. 아니 소혜급 소리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마음도 찡한데 정말 소리 쫙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아, 연주 너무 잘 들으셨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정,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성년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있죠. 혹시 성년의 날. 무슨 가수 있죠? 가수 누구요? 박지윤, 성인식. 까맣게 바바바. 나 그거 보고 처음에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저런 노래가 다 있는데 저게 성인식을 알리는 노래라고. 근데 성년의 네. 날이라는 걸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못 맞아봤다 했더니 네. 한국 분들이 그 뭐야 이거 향수 해가지고 속옷을 사다 주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나 그래서 너무 흉측한 선물인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거 왜 갱치 없이 막 이러면서 막 밀어냈을 정도로 여긴 또 성년의 날 막 그렇게 축하해 주네요. 네, 축하해주죠. 성년회니까. 그죠. 목사님도 그렇게 네. 성년회 이렇게 날 한 기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청년들 때문에 골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발 머리와 신앙부터 성년이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년이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럼 네. 기다리나요 여기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은 네. 기다린다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가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성년인 걸 자기가 축하하기도 하고 예전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축하했다면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한다거나 네.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맞아, 맞아. 예전보다도 조금 더 즐기는 문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바뀌었네. 네. 혹시 그럼 북한에는 이런 성년회 날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듣고 저 네. 솔직히 제가 이 성년이라는 거 성년회는 은근히 재밌으세요. 성대모사도 잘하세요. 네. 성년이나 대체 무슨 날이지 해서 그걸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거 성년이 날이란 것도 말 그렇죠. 성년이란 건 나도 성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이고 이거 무슨 뜻이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우리 회사 사무실 분들하고 네. 혹시 성년의 날이란 거 조심스레 물어봤단 말입니다. 네, 네, 네. 우리 공사부장님이 네. 성년의 날이란 거는 한국에서 만 18세 이상 넘어가면 네. 20살만 빠져 성년이다. 그래 네. 그때는 성년의 날 기념해서 케이크도 싸고 케이크도 불고 있다는 게란 네,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아. 아니 이 나라는 별난 문화 다 있습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대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년의 보고. 날이라는 걸. 근데 북한에 성년의 날은 없는데 네. 청년절은 있어요. 청년절이 있지. 8월 다 절이 28일이거든요. 들어가는 근데 거구나. 대신에 왜 8월 달로 만들어놨는지 한여름이네. 저는 한이 맺힌 날이에요 그 날이. 왜요? 왜냐면 청년의 날만 되면 대학생들 나가 무도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싹 다 한복을 입혀놔요. 근데 하루 종일 덥지. 그 여기 한국은 뭐 클럽에 이런 것도 밖에 나가서 춤추잖아요. 막 춤추러 돌아다니잖아요. 네. 북한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런 문화가. 이 날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클럽의 날이에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밖에서. 대학교체. 대학교들 다 나와가지고 이거 한복 입고 빙글빙글 떨면서 여기 파트너 있다 저기 파트너 있다 무슨 뭐 맨날 하면서 땀 냄새가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서 집에 올 때 해다 지고 투덕투덕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날? 마음에 네. 저도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동네에서 오빠들이 네. 성년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나가면 헌팅을 그 거기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아까 다 목적이 달라, 그죠? 엑스도 어떤 데 네. 했어요. 그러고 남겼다, 그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썸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피곤했던 데 가서는 아마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없어서 피곤했을 수 있다. 야, 역시. 우리 송주기 모나 아니면 우리 네. 최현 씨도 무도에 대한 추억 있으세요? 아 저는 일단은 아, 뭐가 있나 보네. 얼굴이 네. 네, 그때 제가 한창 그 청춘의 로망이어서 가지고 이날만큼은 정말 있는 것 없는 걸 가진 것을 다 꺼내서 자기를 꾸밉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지. 남자들도 그 그렇지. 학습 강연에 갈 때만 입던 옷을 꺼내 입고, 네, 뭐 칼라를 예쁘게 하고, 네, 그리고 여자들도 정말 이날만큼은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왈츠를 추는데 이곳에서 그 쌍쌍이 이뤄져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에는 결혼도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도 말 그대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그런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생각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좀 뭔가 좀 대시를 할 수 있는 저 자신감이 떨어진다 할 때는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면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 게 북한의 그런 결혼과 이성 문화입니다. 마음이 들어야 그 오케이 하죠. 마음이 안 들어요. 가끔 이렇게 춤추다 보면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싹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쪽지 하나 딱. 그래서 보면 자기 뭐 대학 이름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과가.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우체국에 가서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끔 전화번호 넣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더 흔해졌다는데 우리 땐 그렇게 손전화기가 많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얘 지어주는 얼굴 딱 보고 이분 아프면 그대로 딱 그대로 딱 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제일 빠르게 주워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하다가 이렇게 빙 돌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끔 몇 번씩 겹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겹치나 봤더니 막 완전 딱 싸움을 벌려가지고 그래서 유나 씨. 몇 번씩 오는 애들이 있어. 이제 다 쳐내고 오는 거야. 네. 그야말로 그 안에서는 완전 뭐라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이야. 막말로. 맞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아까 한껏 꾸미고 왔죠? 네네. 한껏 꾸미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삐아수짜리 다 나고 땀이 줄줄 흘러내니까 여기에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이게 사리랑처럼 줄 나가고 머리다 그냥 땀에 쫄고 밤에 갈 때 보면 이 사람이 아침에 봤던 거 맞아. 빨리 통하려면 마음이 통하려면 소시겠어. 집에 갈 땐 말이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또 비싼 담배를 가져갔잖아요. 그 담배도 딱 비싼 담배 딱 가지고 온갖 폼은 온갖 폼은 다 그 잡고. 포즈가 장난 아니에요. 트렌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남한하고 북한의 그 성년의 기준이 좀 다를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달라요? 우리 만 그렇죠. 19세. 만 16세. 만 16세. 만 16세 졸업하면 다 군대 나가잖아요.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나이 뭐. 한국이 늦어요, 북한보다. 하긴 우리는 뭐 군대도 그죠. 그쵸. 네. 19살 넘어야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맞죠. 맞아요. 네. 주민등록증은 없죠. 공민증. 근데 공민증. 공민증인데 노예증이죠. 뭐. 노예증. 왜 공민증에 내 피형, 네.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주소 다 나와요. 난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아이야 사생활로 전혀 안 됩니다. 북한은 또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성인이 되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노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먹인 소가 뭐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급이 좀 늘어나죠. 양이 많아지는 학생 때는 400g 정도 받다가 이제 탄광에서 일하게 되면 800g. 그리고 지하 탄광 진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은 900g. 그치. 네, 그리고 그냥 그것도 모자라지 않아요? 직장은 700g인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제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제외가 들어가면 900g이면 810g. 그리고 800g이면 뭐 720g 이런 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가에서 한번 잘리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도 모든 성인이라 해서 똑같이 배급받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또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집들은 장사를 안 하면 그리고 이 부업이라 해가지고 술이나 두부나 돼지 이런 걸 키우지 않으면 항상 배고파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참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까 제외 왜 10%를 맞아, 맞아. 왜 제외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네.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또 10% 제외한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네. 100%를 채웠는데 왜 10% 제외한 배급을 주냐 하면 네. 자체가 안 돼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세금입니다. 세금. 그것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무 자르는 게 많고 저희 때만 해도 배급을 탄데 95, 6년도부터는 배급이라는 게 아예 없어서 제가 밀린 배급 통장만 한 거의 속톤 됐다면 속톤. 속톤. 배급을 못한 거 많고. 그렇죠. 네. 그걸 계속 네. 배급표를 이렇게 모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뭘 해야 돼? 네.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여기서 문제. 성년의 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아, 그렇죠. 과연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이거. 향수, 속옷. 향수가 있었고요. 향수 맞았어요. 네. 향수 맞았어요.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자, 두 개 더. 저 뭐요? 아닙니다. 야, 세다. 미국의 아이가 미국? 유럽. 장미. 네. 장미. 장미. 딩동 장미. 장미.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하나. 이 힌트.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키스.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니 남자하고 이러고 있어. 너무. 근데 왜 성년에 노래? 아니 북한에서도 이렇게 뭐 성년이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막 썸타는 게 있나요? 썸 타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아직 사귀진 않고 그렇구나. 썸 탈 때 딱 성년이 됐어. 네. 그럼 공식적으로 키스할 수 자유롭게. 있잖아. 네.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죠. 북한도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청년 전이네, 뭐 청년 동맹이네 하면서 엄청 내세워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년의 날이 만약에 있다면 왔어. 그러면 그들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선물이란 거 없고 집단 진출 탄원해야 돼요. 아버지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고속도로 현장으로 가겠다든지 뭐 붉은 길을 휘날리면서 돌격대 현장으로 가겠다든지 이렇게 되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향수 그거야 삼방송에 나고 이거 비판 대상이에요. 그게 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거기는 사랑한다 단어 이런 것도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키스는 그래서 말도 안 되겠네요. 저국의 실용의 동지애 그거밖에 부모에 대한 부모에도 말하지 못하는데 무슨 향수 소리.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뭔가 선물 공세나 맞아, 맞아. 뭐 주고 싶잖아. 장미꽃도 주고 그런 거 없나요? 장미꽃. 장미는 한국에 와서 난 처음 봤는데. 그럼 선물. 저는 네. 선물이 좀 실용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거. 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옥수수 실용적인 강냉이? 그런 것이 낫죠. 옷이라든가 꽃보다는 옷이 북한에서는 더 실용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한 실용적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야 축하한다 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담배도 주고 그렇구나. 자, 우리 또 한 가지의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기념일이 하나 뭐 있어요. 이렇게 많니?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의 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북한도 당연히 뭐 이런 비슷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부끼리 뭔가 기념하는 날은 있지 않을까요? 기념일 날이 있니? 없어요? 결혼식 날은 기억은 하지만은 기억은 하지만. 기억은 합니다. 내가 언제 결혼을 네, 했구나. 네, 네. 그건 기억을 하지만은 한국처럼 결혼 기념일이요. 복잡한 절차죠. 장모님 기념일은 알아도 인생 기념일은 알아도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오늘 제가 상상 못하는 거죠.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기념일만 딱 짚어봐도 남한과 맞아요. 북한의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마 북한 편분들도 느끼시기에 야 이거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북한에서는 이게 기념일이라는 자체가 뭐 의무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 또 무상화까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피곤한 날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나 정말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또 오히려 기다려지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차이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향 이야기, 그죠? 가족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북한 고향에 남아 계신 가족들 혹시 있으세요? 아직 있으신 분들? 다 있죠. 있으시죠? 그러면 그 그리운 친구, 가족.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면 어떨까? 예,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벌써. 친구 또는 가족에게 네. 북한에 지금 언니하고 동생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언니인데다가 언니야 지금 나 여기서 너무 잘 사는데 내가 혼자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게 나 죄스럽고 미안한데 언니가 섬기는 그 충성심이면은 수령을 하나님이라 믿는 그 나라에서 언니가 힘들고 고생스럽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방송에 나가서 언니인데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 언니 행복하고 정말 그런 날이 언니하고 같이 살았는 이런 행복한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언니 나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해. 제가 솔직히 좀 많이 가슴 아픈 그 마음 속에 그런 이제 알맹이가 있는데 네. 북한 땅에 배다른 동생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업고 몇 개월 동안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언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도 거기에 잘
있을 거라고 믿고 언니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너한테 위험이 갈까봐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대한민국에 와서 만나서 북한에서 아팠던 상처들이 좀 많이 치유가 됐어. 그래서 너에게도 그 자그마한 복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매일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저는 그 아빠가 북한의 그 보위부 고문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천국에서 절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영상 편지 남기려고 해요. 엄마랑 누나 없이 아빠 혼자서 저와 형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신 걸 알고 다시는 아빠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서정구 목사님 오늘 아유 끝에 좀 이게 무겁지만 다시 네. 한번 싹 올려서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두 가지가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제발 있을 때 좀 잘합시다.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라는 그 포근함 속에 거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의 계획은 항상 위대하고 그럼요. 크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만나게 될 거고 네. 돌아오게 될 거고 또 그들 또한 네.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탈북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멋진 소해금 연주도 해주신 우리 리나 씨, 조곤조곤하면서도 차분히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함께 하실 때 어떠셨어요? 제가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은혜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말 사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오면서 제가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죠.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살면 언젠가 우리의 기도도 또 통할 것이고 그 통한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지만 오 자유여처럼 정말 북한의 동포들이 이 체제의 세뇌나 강요 없이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여!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왜요? 북한의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지가지한다 정말. 울지만 말고 제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좀 저렇게 울어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서 딸 한 대 빡을 줘야죠. 가서 애 먹이라고. 우리 엄마 북한이 지금 딱 그거거든요. 해결이 안 돼서 안 낳는 거예요.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절실한 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네, 아이고.